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살해 12번째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상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음주, 기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 등 특정인이 통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 라고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 라는 그 판단 기준을 보면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놓거나 아니면 관리자가 통행을 통제 여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도로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보면 어떤 곳에는 이제 물론 그 서민 아파트 빼놓고는 거의 있죠. 그런데 출입구에 차단기가 있거나 아니면 관리자가 통행 여부를 통제하면 그 주민들 외에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죠. 특정한 다수인이죠. 특정한, 이미 정해놓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사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A라는 사람이 앞에 친구들을 만나고 약주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차가 댈 자리가 없었는데 이제 한잔 하고 들어와서 차를 제대로 대려고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 여기가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그 차를 음주한 상태로 차를 운전을 해서 앞으로 가다가 아무래도 음주 상태면 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65가 나왔다고 합니다. 0.365%.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취한 거죠. 그래서 자기 차를 갖고 이제 그 빈자리를 찾아갑니다. 가다가 이제 커브 약간 틀면서 다른 차를 이미 한번 추돌을 했어요. 추돌을 해서 이거 잘못 왔구나 싶어서 후진하다가 또 뒷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우측으로 가다 앞으로 가다 또 세우는 차를 또 받았어요. 그렇게 이게 3중 3번의 사고를 냈어요. 자,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차량, 그러니까 파손 당한 차량 주인이 출근을 하려고 나와 보니까 차가 여기저기 벌써 추돌을 당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출근을 할 리가 없죠.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아가서 CCTV를 한번 돌려봅시다. 내 차가 이렇게 훼손이 됐다. 그러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또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3사람이서 확인해 보니까 차 한 대가 술 취한 상태로 처음에 받고 또 후진하다 받고 앞으로 가다 받고 이렇게 3차례 추돌을 일으켰어요. 자, 그러면 0.365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신이 혼란 상태에 빠질 정도로 지금 많이 술을 먹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CCTV를 돌려보니까 그분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렇게 좀 합의를, 왜냐면 같은 아파트 사니까 쉽게 서로가 편하게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 합의에 응하지 않고
술 취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만취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세 분은 경찰서에 이 사람을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서 보고 CCTV를 돌려보면서 이제 그 사람을 호출을 했습니다. 호출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이분들 세 분이 이분 그 사고에 대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경찰에서는 이거는 지하 주차장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이기 때문에 당신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과태료는 매길 수 있어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과태료만 매길 테니까 이제 개인 간의 합의를 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세 사람이 정말 어리둥절, 어안이 벙벙해서 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리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경우에 없는 사람은 좀 그 많은 대가를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차도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형사소송을 걸었죠. 형사소송을 거니까 1차 원심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실형을 선고를 했어요. 징역형을. 왜냐하면 0.385, 그죠? 0.365%의 주치 상태에서 사고를 해서, 물론 인피사고는 없었어요. 사람은 없었으니까. 물적 피해를 익혔는데 반성도 하지 않고 자꾸만 변명만 늘어놓고 취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병만 늘어나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실형 선고를 얼마 받았냐면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또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항소했는데도 거기서 똑같이 원심 법원에서 한 것처럼 또 실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많은 피해를 감당해야 되고 또 실형까지 받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잘못은 했지만 너무 억울하다 해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례가 나왔냐면요. 원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취소하고 이거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고 특정한 사람만이 사용하는, 아파트 주민만이 사용하는 지하 주차장이다. 그리고 또 관리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차단기도 설치되어 있고 또 그 관리자가 있어서 차량을 통행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면허를 취소할 수가 없고, 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실형을 받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실형은 도로교통법상, 그러니까 음주 운전면허나 실형은 도로교통법상 위반했을 때의 벌칙을 받는 것이지, 여기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실형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혐의 처리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차 세 대나 지금 사고를 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대법원에서는 실형은 할 수 없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과징금을. 왜냐하면 아무리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 하더라도 남의 재물을 손괴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잘못은 너희가 벌을 받아야 된다 해서 여기서 과징금을, 과태료죠.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이 사인 간에, 그러니까 당신들 세 사람 피해자와 이 가해자 한 사람이 수기해서 별도로 당신들은 이게 손해 여부를 잘 가려서 배상을 해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형사처벌은 면했죠. 왜냐하면 실형은 면했고 이제 과징금으로 대신 물었고 그다음에 이제 벌금이죠. 과징금이라기보다는 벌금이죠. 벌금을 물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하고 합의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합의 사항은 만약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이건 형사벌이지만 도로교통법은 형사벌이지만 재물 손괴로 해서 민사소송을 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포커스는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사고를 삼중 추돌을 해놓고 거기서 책임을 면하느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도로교통법상 도로냐 아니냐. 그럼 도로가 아니면 경찰서에서는 벌금은 물릴 수가 있고 그리고 민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끼리 합의는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도로교통법상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서 면허 취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면허 취소되지 않고 단지 벌금 좀 물고 그 세 사람에게 변상, 물론 보험 회사에서 이제 그 보상을 해줬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게 맞을 것 같고 또 고등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실형은 불가능하다. 이건 위법하다 해서 그렇게 판례가 나왔죠. 그래서 원심과 2심은 다 판결이 무효가 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로법상 도로는 어떤 것인지를 제가 나열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도로법상 도로는 도로란 유료도로, 그러니까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그리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러니까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리고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그리고 세 번째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그리고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시골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로 봅니다. 왜냐면 아까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개된 장소라면 그 누구나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특정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은 아무나 다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도로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로법상 도로,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이 세 가지는 도로로 되어 있고, 네 번째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차마를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는 도로법상 도로다. 이렇게 네 가지를 도로법상 도로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포커스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법상 도로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기서 사고 났던 내용과 같이 곁들여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심과 2심은 도로법상 도로로 보고 이 사람들을 실형까지 선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분들이 0.365%의 만취 상태로 했는데도 면허 취소되지 않고 또 이렇게 그 차를
손괴를 시켰는데도 형사처벌을 면했고, 그러나 민사 책임이나 벌금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벌금은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보상, 이제 아마 그 차량 수리비는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파트, 그러면 나도 같은 아파트 사는데 어떤 아파트는요, 어떤 아파트 도로 그 지하 주차장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단지가 많지 않고 뭐 한두 개 있는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오래된 아파트. 그런 곳에는 원래 아파트에 차단기가 없어요. 차단기가 없고 그리고 또 관리자도 없어요.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봐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봐요.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죠. 그러니까 특정인만, 아까 이 아파트 차단기가 그러니까 출입구에 차단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관리자가 통제 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면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특정한 사람, 거기는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차단기가 있으면은 거기 살지 않는 주민은 못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또 그 관리자가 있으면 또 거기서 거기에다 차를 잠시 뭐 들리러는 갈 수 있지만은 거기다 주차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나 돼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의 판단 기준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인가 아닌가는 분명히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느냐, 그리고 또는 특정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통제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면 이거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은 우리가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혼선이 올 만한 도로법상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법상 도로인가 라는 내용을 갖고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점을 잘 아시고 어디를 가든지 꼭 이런 상황이 도로법상 도로인가 아닌가를 항상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차도 하고 차량을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방송했던 내용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종을 콕 좀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또 제가 더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 앞에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됐지?